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성장주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버 3, 세 번째 성장주 투자 후보 선별하기 시작 시간입니다. 저는 발표자 김민석 차장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트입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컴플라이언스 노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하는 종목과 ETF는 단순 공부를 위한 참고 예시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투자 이론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여러 이론과 투자론 교과서 등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진행자의 의견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즐거운 머리 풀기 시간입니다. 팽스탁 대 피자. 자, 우리 피자를 판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죠. 속칭 2009년부터 미국 시장을 주도한다고 말해지는 팽스탁의 하나인 애플과 도미노 피자의 주가 흐름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막연한 생각에는 이 팽스탁들이 수익률도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첨단 기술주들로 구성된 이 팽스탁을 능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있는 피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여러분께서는 넘버 1, 마켓, 미스터 마켓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죠. 현재 시장이 상승 국면이냐 횡보 기간인가? 이때라면 투자를 하시겠고 여러분께서 분산일체크로 배우셨던 것 같이 시장이 하락 국면에 갔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투자를 하지 않고 시장 밖에서 기회를 보고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넘버 1 마켓이죠. 시장이 현재 우호적인 흐름인가? 그렇지 않다면 휴식이죠. 자, 두 번째 오늘의 시간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80%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회사의 기본과 성장 잠재력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차 선별, 성장 숫자 넘버, 성장 숫자를 통하여 후보들을 선별해보고 2차 선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지고 회사를 한번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시간은 이수신 장군의 후예인 우리와 돈나무와의 대결. 자, 저는 여러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숫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 숙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더스 코스메틱과 슈피겐코리아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영업이익률들의 흐름을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숫자를 통해 한번 적어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모두 2011년부터 15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이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슈피겐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343억이던 매출액이 465, 542, 2014년도에는 1000억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자, 이러한 숙제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의 시간을 거의 다 공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번 볼까요? 원래 영업이익률이 36%였고 상당히 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이런 영업이익률이 2014년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더 돈을 벌어서 많이 남긴다는 뜻이죠. 자, 투자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를 저는 이렇게 압축하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통상 5,000에서 6,000개나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먼저 3년 성장률 연평균이 25%인 회사,
주당 순이익과 영업이익, 매출액을 모두 한번 걸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4에서 5개 분기 연속 성장이 25% 이상인가? 최소한 주당 순이익 성장이 최근 분기에 25%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최근 4에서 5개 분기 성장률이 점점 가속화되는가? 가속화란 말은 작년 동기 대비 분기 성장률이 10%에서 13, 15, 20 이렇게 성장률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17% 이상인가? 또한 영업이익률이 동종업 대비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먼저 선별을 한다면 수많은 5, 6천 개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3, 400개 정도로 종목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먼저 투자 후보군을 줄여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상장된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숫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아프리카TV의 2021년 초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24.95죠. 그리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3년부터 제가 적었네요. 2013년부터 이 아프리카TV의 매출액을 한번 보실까요? 367억, 550억, 629억, 798억, 946억, 1266억, 1600억, 작년에는 1900억. 자, 이렇게 약간 귀찮긴 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 회사의 매출액과 EPS, 주당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주당 순자산도 더하면 좋겠죠? 이런 숫자들을 한번 나열해서 작년 대비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프리카TV라는 회사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영업이익이 2013년도 360억이던 회사가 2020년에는 거의 2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3억에서 점점 증가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했죠. 아, 눈에 보입니다. 이 회사는 커지고 있구나.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연간 이 성장이 되는구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2018년부터 한번 보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30%, 29%, 30%, 45% 이미 큰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이 매출액의 성장 흐름이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기점으로 약간 성장률이 이제 줄었어요.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전과 같이 성장을 못하고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 성장세가 40%대로 올라왔습니다. 악셀레이트를 밟은 거죠. 40%, 1분기 47%, 2분기 43% 성장. 이렇게 매출액과 동시에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을 같이 보면 영업이익의 이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걸로 알 수 있죠. 영업이익은 그동안 약간 들쑥날쑥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줄어드는 분기도 있었지만 57%, 46% 이렇게 해서 큰 성장을 보이다가 약간 적자를 조금 보고 작년 4분기부터 100% 이상, 127%, 119%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회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성장세가 점점 가팔라진다. 장기적으로도 이 회사는 커져가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회사의 성장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매수 추천이나 여러분께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 차장이 여기다 또 무엇을 작성했는지 보시면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와 대주주의 보유분 그리고 유통되는 주식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퍼 21년 2분기 기점으로 이 회사의 본격 상승 퍼를 적어놨습니다. 예, 밑에 적었네요. 25로 적었죠. 현재 퍼는 30.8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러한 주도주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애플입니다.
2009년 7월 17일 본격 상승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시장 넘버원 마켓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월 3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그 당시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37%에서 그 다음 분기 47%, 최근 분기 61%까지 성장률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 증가율은요, 3년 평균 48%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애플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27%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장을 주도했던 무언가가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아이팟, 아이폰, 아이튠즈, 앱스토어를 통해서 음악과 스마트폰 업종에서 혁신적인 주도주로 부상하게 된 거죠. 이러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이끈 이면에는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튠즈라는 새로운 이러한 사업의 아이템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순이익률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2003년도부터 애플의 순이익률은 아주 놀랍습니다. 2003년도에 애플의 순이익률은 불과 1.2%에 불과했는데요. 그 뒤로 3.3, 9.0, 10.3, 14.6, 16.9, 2009년에는 15%, 2011년에는 23%까지 순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이 회사의 같은 매출액에 대비해서 뽑아내는 이 이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익률이 늘어난 이면이 바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인 거죠.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울트라 뷰티라는 회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울트라 뷰티가 본격 상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 2주 전에 시장 중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을 재개했습니다. S&P 500이요. 그리고 9월 30일 기준 최근 분기 주당 이익 순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지난 3분기 때 56%, 62%, 직전 분기 188%까지 최근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악셀레이트를 밟았습니다. 연간 순이익 증가율도 보시면 3년 평균 성장률은 31%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자본 이익률은 15%였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을 주도했던 울트라 뷰티의 무언가가 무언지 살펴보았더니 울트라 뷰티는 홈데포 스타일의 파격적인 리테일 화장품 샵이었습니다. 큰 점포 컨셉에 다양한 범위의 인기 브랜드 아이템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2011년도, 2년도에 우리나라에 에이블신시라는 회사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도주의 공통점을 또 살펴보죠. 몬스터 비버리지라는 회사입니다. 2003년도 몬스터 비버리지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작년 대비 75%, 매출액 성장률은 20%를 보였고요. 순이익은 그 전 직년에 3.3%에서 5.4%로 올라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당 이익 성장률이 214%, 매출액은 63%가 늘었어요. 순이익은 5.4에서 11.3%로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당 순이익 성장은 195%, 매출액 성장률 98%, 93%, 순이익 성장률은 11에서 1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주당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의 세 분야에서 이 증가를 통해서 이 몬스터 비버리지 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 것이죠.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연수관 학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나열한 모습을 보고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런 고열량 카페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한단 말인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갔지만 이미 이런 변화에 반영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밤새 공부하는 이 학생들을 위하여 몬스터 비버리지에서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한국 시장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세미나 자료를 살펴보다가 우리 코리아 한국 시장의 2017년 10월 31일 세미나에서 소개했던 FNF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당시 FNF의 연간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요. 매분기 매출액 성장은 43, 23, 25, 47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보였어요. 25, 20, 15, 28
17, 17, 18 이렇게 약간 가속이 줄어들다가 2016년 4분기부터는요. 20%, 23%, 21% 다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요. 뭐 부침을 좀 보였지만 2016년 4분기를 기점으로 179%, 작년 동기 대비 급격한 성장의 가속화를 밟았어요. 영업이익은 물론 2016년도 1분기부터요. 48, 104, 165, 174, 2017년도 1분기 220% 이렇게 순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저 역시 주목을 했던 거고요. 구소지점 세미나에서 이 종목을 소개했죠. 펀더멘탈인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 성장률과 함께 이 회사의 주가는 전고점 대비 전고점 가까이 형성돼 있었고요. 제가 세미나를 한 이점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회사들을 여러분께서 찾다 보면은 의문점이 당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김 차장, 이거 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평가됐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2009년에서 2012년도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이 주요 리더들의 본격 상승 당시의 퍼를 한번 살펴보시죠. 바이두,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프라이스라인, 룰루멘 아프리카, 솔라윈스. 본격 상승 당시의 펄을 보시면 69, 36, 29, 33, 28. 속칭 우리가 여러 교과서나 여러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고평가됐다는 퍼에 비해서 퍼가 높습니다. 예, 퍼가 높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를 분석할 때 특히나 성장이 가속화되는 회사의 초창기를 볼 때 우리가 단순한 회사의 퍼만을 가지고 이 숫자만 가지고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방이죠. 이 유명한 샤넬 가방 가죽 원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라 가정하고요. 이 가방은 현재 대략 한 300만 원에 팔린다고 보겠습니다. 주가도 300만 원이다 볼게요. 그럼 이 회사의 퍼는 300입니다. 자, 같은 가죽 원가가 10,000원인 이 가방들인데요. 원가는 10,000원, EPS 10,000원이라 가정하고요. 이 가방들은 6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가방들의 퍼는 6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샤넬 고평가됐다. 이 시장표 가방이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놀고 있는 이 사업의 분야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만을 가지고 이 회사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동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페라리랑 타타 모터스 자동차인데요. 이 페라리 원가가 1,000만 원이라 가정하고 지금 현재 2억 원에 팔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페라리의 펀이 20입니다. 자, 타타 모터스의 이 저가형 모델의 자동차는 원가가 100만 원인데 가격은 600만 원이라요. 가정할게요. 펀은 6이죠. 자, 그럼 여러분 페라리 보고 이거 너무 고평가됐어. 그리고 타타 모터스의 이 자동차가 이 타타 모터스 저평가됐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겠죠. 그래서 다르죠. 다릅니다. 단순히 퍼가 높다고 해서 이 회사가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짜장면집을 인수하겠습니까? 역시 이건 선택의 문제죠. 자, 김민석 짜장 그룹이 있고요. 제가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복짜장 그룹이 있습니다. 자, 민석 짜장 그룹은요. 1년 매출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팔아서 순이익을 500만 원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의 가게의 시가총액은 부동산에서 인수가격은 3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자, 복짜장 그룹은요. 1년 매출액이 1억이에요. 그리고 1년의 순이익이 2천만 원입니다. 와우, 많이 남겨요. 시가총액은 부동산 가보니까 인수하시려면 8억 원 줘야 되는데요.
8억이에요. 그래서 퍼를 보면 민석자장 그룹은 퍼가 6이고요. 복자장 그룹은 퍼가 40입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민석자장 그룹은 1%, 이익 성장률 1%, 향후 5년 순이익 예상률도 1%예요. 당연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성장률이 좀 낮겠죠. 자, 복자장 그룹은요. 매출액 성장률이 25%고요. 순이익 성장률이 25%, 향후 5년에도 계속 25%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회사들의 미래를 한번 볼게요. 민석자장은요. 저가로 제품을 팔아서 친숙하게 많이 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포로 그 자리에 항상 남아요. 이 회사는요. 그런데 이 복자장 그룹은 어떻냐면요. 너무 짜장면이 맛있어가지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전 세계로 확장을 한대요. 아프리카까지 이 짜장면으로 확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회사의 이 잠재력을 봤을 때 단순히 이 퍼가 높다 낮다만 가지고 이 회사 둘을 비교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 복자장 그룹 비싸. 퍼가 높아서. 민석자장 와 저평가돼 있네. 퍼가 낮아서. 이렇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교가 불가능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또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오류입니다. 칩 트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덫에 갇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크 비너민의 책에 나온 일화예요. 이 럼버 리퀴데이터 홀딩스라는 회사를 예로 들었어요. 자, 이 회사가 2012년도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퍼는 34입니다. 물론 성장률이 높았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이 회사가 주가가 이제 4배 가까이 올라서 고점을 형성했을 때 퍼는 42였습니다. 자, 이 회사가 고점 대비 주가가 54%가량 내렸 후에 퍼는 23이 됐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이 퍼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속칭 그렇죠. 이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나는 판단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저지르는 큰 오류가 회사 주가가 내려서 퍼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화돼 있네. 주가가 여전히 성장률은 좋은데 말이야. 싸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됐다가 가속화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하락한 정점을 찍은 이 회사가 주가가 50%가량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뒤를 보시면 이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서 주가는 더욱더 하락해가지고 퍼가 나오지 않게 됐고요. 그 직전 퍼는 115, 주가는 90%가 하락했는데 회사는 더 비싸게 돼버렸어요. 이런 트랙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장하는 회사를 퍼만 가지고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세 번째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2차 선별이에요. 1차 선별에서 우리는 넘버를 가지고 회사를 압축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000개에서 6,000개 회사 중에 대략 300개 내외 정도로 저는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넘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2차 선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좁은 시야로 매출과 순이익만 집중하면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피자입니다. 피자. 자,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당 순이익 성장을 보시면 주당 2, 3, 4, 5, 6, 8, 9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와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는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가 의문이 발생해요. 저한테 의문점이 들어와요. 김 차장, 이거 이상해. 내가 이 종목을 몇 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는데 우연히 살펴봤거든. 김 차장 얘기를 듣고. 근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야 되는 것 같아서 살펴봤는데 이상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야. 아니 김 차장 돈을 저렇게 버는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리고 주당 순자산도 보면은 마이너스야. 이거 뭐야 김 차장. 이 회사 어떻게 된 거야? 이 질문을 통해서 저도 비로소 살펴보지 않았던 재무제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없겠지만 먼저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자, 보시면 보통 기업들은 돈을 벌어요. 순이익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번 돈은 자본 총계의 이익 인정분으로 보통 쌓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점점 커져요. 회사가 돈을 벌면 자본 총계가 점점 커져서 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본을 소유한 주주의 지분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는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그런데 이 도미노 피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극단적인 주주 친화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도미노 피자는요. 기업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요. 이 번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그리고 이 주식을 없애버립니다. 소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EPS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번 돈을 회사에 쌓지 않고요. 주주한테 번 돈을 환원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순이익이 원래 2010년도 순이익이 870억에서 우리 돈으로 따질게요. 1,000원을 가정하고요. 4,000원까지 늘었는데요. 이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은요. 그때도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총 자본이 지금은 마이너스가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대략 한 3조 원 가량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11년간 벌어들인 대략 2,543만 달러의 우리 돈 2조 7천억 가량 순이익 다 어디 갔냐? 회사에 안 쌓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부채는 더 증가했죠. 1.6조 가량에서 4조 가량으로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뭔가 궁금하잖아요. 도미노 피자의 연간 보고서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희는 자사주 매입 소각 및 배당으로 회사 자본의 축적을 안 하고 4.8조 가량에 되는 돈을 우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환원했습니다. 예, 환원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투자한 투자자랑 파악하지 않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만 보고 투자한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매출 영업이익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사실을 알고 투자한 투자자는요. 좋아. 난 그래도 물론 이게 전형적인 회사에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난 그래도 이 회사의 제품과 경영진의 능력을 믿어. 무엇보다 끊임없이 전 세계 곳곳으로 점포가 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사 자산을 보니까 자, 재무제표를 보니까 단기 현금이 약 4천억 정도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단기 부채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 아, 큰 영업 손실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4배도 난 불안해. 따라서 나는 이 회사가 연간 이자로 나가는 200만 달러보다 영업이익이 말이야 3배 이하로 작아지면 바로 매도할 거야.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리 이걸 알고 투자한 투자자는요. 반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영업이익과 매출액만 보고 투자한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뉴스 속보. 이 피자에서 제품 문제로 영업정지 1개월이 부과됐습니다. 전 세계 점포가 문을 닫았어요. 1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몇 천억대 손실 불가피, 투자자 피해 예상. 이런 뉴스가 뜨면요. 바로 패닉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재무제표가 보니까 뭐야? 재무제표 한번 열어볼까? 나중에 상황을 판단해서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는요. 당황하게 돼요. 이거 뭐야? 이제까지 쌓아둔 돈 어디 갔어? 그럼 손실 보면은 이거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 자식들? 패닉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 투자자랑 모르고 투자한 투자자랑 이렇게 대응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자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신 프로투자자 이인섭님 그리고 부산 WM센터 오문석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모든 것을 찾고 공부한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더하고 싶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연간 성장률 가속화되는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죄송합니다. 재무 관련 책 공부, 여기서 또 더해야죠. 제품 CEO, 제품 CEO는 어떤 인물인가? 매장은 친절한가? 주차장에 차는 많은가? 성장 가능성이 큰가? 직원들의 평판은? 복지는 어떻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훌륭한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진정 회사를 이해해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만의 리서치를 통한 확신을 가지고 회사를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매수 가격에서 5% 내가 산 가격에서 하락하지 않는 한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난 참여하고 싶다.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넘버, 숫자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회사의 내용을 파악해서 또 압축을 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돈나무와 붙었을 때, 돈나무와 투자 대결했을 때 어떨까요? 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은 주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의 후예죠. 주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주린인 겁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이순신의 후예,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을 돕는 이 개미 보급병도 있고요. 자, 돈나무와 대결을 한번 가상해 보겠습니다. 이순신의 후예와 지원 개미병사들은요, 이 과거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었던 무패 신화의 후예로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길 확률이 큰 싸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가볍거든요. 반면에 돈나무 누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나무 누나는요, 투자 연구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요. 하지만 이 누나는요, 큰 자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가볍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족족히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면 투자자들한테서 컴플레인을 듣겠죠. 이봐요, 내가 준 돈 왜 투자 안 해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족족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보력도 우리보다는 뛰어나겠죠. 아무래도.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분류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트코의 성장은 누가 먼저 알 수 있었을까요? 돈나무 누나는요, 아무래도 2011년 12월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성장을요. 아니면 뒤늦은 실적 데이터, IR을 통해서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코스트코 CEO가 뭘 했냐면요, 신문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요, 한국 점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 뭐죠?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 먼저 알았습니다. 2009년도에 먼저 알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와이프랑 코스트코 갔는데 막 와이프랑 싸웠습니다. 줄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거 뭐야? 우리 여기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이 회사의 재무제표 성장을 봐야겠죠. 이 코스트코 코리아의 성장은요, 돈나무 누나보다 우리가 먼저 알았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강점이죠. 자,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자의 성장은 누가 먼저 알 수 있었을까요? 돈나무는요, 2012년 본격 상승을 시작할 당시의 실적 데이터라든지 기간 IR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2010년에 우리 애가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를 시켰는데 막 이 케첩 like sauce, 이 도미노 피자의 이 소스는요, 케첩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 케첩 맛 소스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죠. 엄마, 이거 달라졌어. 이거 되게 맛있어. 시켜줘요, 또. 이거 뭐야? 케첩 소스 회사가 이거 뭔가 달라진 거야? 맛있어.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은 어느 주식을 좋아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리테일 주식과 제약 주식을 제일 좋아해요.
I like retail stock and drone stock.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루 거래량이 500주밖에 안 되던 픽앤세이브를 꾸준히 사서 약 7년간 투자했던 원동력은요. 제가 직접 매장에 가보고요. 주차장에 차 수를 세었어요. 홈데포도 마찬가지였죠. There are 55 cars in parking lot. I count them. 55대가 매장에 주차되어 있었답니다. 이렇게 윌리엄 오닐조차도요. 우리가 이 회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좋은 리테일 스탁과 제약, 약이 통하는 효과가 좋은 약들 경험할 수 있는 이 소매 제약 회사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곳을 고를 수 있고요. 이길 싸움이 큰 싸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확신이 들고 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이죠. 따라서 반드시 이 기관 투자자보다 우리는 승률이 낮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리서치를 하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리서치가 아니겠죠, 이제는. 직접 가보고, 먹어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내가 구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모든 거를 얻어서 확신이 생긴다면 이것은 당신만의 리서치입니다. Do your own research. 당신만의 리서치를 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의 종사하고 계신 곳, 주부님들께서는 주방 가구점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은 유통업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강점들은 어떠한 기관 투자자들보다 여러분이 가진 강점입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가보고 알아보고 확신을 가지자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분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실적으로 압축하고 그런 분야를 찾아서 좀 더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여러분께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미스터 마켓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고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투자에 필요한 80% 회사의 기본과 성장 잠재력도 이해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로 비중을 보고 싶은 이 차트 분석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완성돼야 투자는 예술이 되겠죠? 향후 세미나 예상 리스트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문의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전화 주시고 이메일 주십시오. 편하게 주십시오. 미국 성장 주식 투자, 한국 최고 미국 주식 투자 세미나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